따라라라라. 소장님, 바쁘세요? 네, 그럼 잠깐만. 지난 발표에서 녹색 계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브루노 라토르라고 얼마 전에 작고한 프랑스 사회학자가 니콜라이 슐츠라는 사람과 같이 쓴 책이 녹색 계급의 출현이라고 번역 출간됐습니다. 매우 도발적인 문제 제기와 너무나 많은 공백 때문에 감탄하기도 하면서 엄청 많이 실망했던. 도발한 문제의식은 뭐였을까요? 생태주의와 계급 이론을 이게 결합시키려고 했다라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왜 그런 게 필요한가,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제가 보기엔 매우 타당했습니다. 생태주의는 어디에나 있고 아무 데도 없다. 즉 누구나 이 생태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도 생태위기 해결을 위해서 제대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거대한 어떤 대중적인 결집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즉 문제는 있는데 해결을 위한 사회적 힘의 결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문제 상황이고요. 저자들이 생각할 때 20세기는 사회적 동원이 가능했다. 정치적 동원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 정치적 동원의 이론이 계급 이론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이론과 생태주의를 결합을 시키겠다. 생태주의를 계급 이론을 통해서 정치적 동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꾸로 계급 이론과 결합한 생태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교육학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생태주의의 이 단계를 뛰어넘겠다. 이게 이 사람들 책의 의도예요. 그럼 생태학이랑 계급 이론의 결합 이런 것들은 지금 실패했다고? 근데 실패했나 성공했나를 떠나가지고 시도 자체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도 자체를 갖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자본주의는 생산의 우위에 기초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급 이론은 생산 관계에 있어서 처한 지위를 생산성을 소유하고 있느냐? 자본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생산 과정에 편입되어 있으면 노동자. 이렇게 생산 과정의 객관적인 지위에 따라서 계급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정작 중요한 건 생산이 아니라 생성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생성이 뭐냐? 생산은 자연을 가공하는 거죠. 근데 생성은 스스로 생겨나는 겁니다. 스스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자연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왜? 자연물은 그 스스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그 자연 전체는 거꾸로 사람에게, 자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굳이 말하자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도발적인 얘기도 합니다. 근대의 지배적인 어떤 관념 중에 하나인 배타적인 사적 소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허물어버리는 이야기도 하죠. 아무튼 생성이란 자기 스스로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변형 가공했지만 자연 그 자체를 인간이 낳은 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고, 지금 와서는 이 생산 시스템이, 생산의 우위가 생성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뭘 파괴하고 있느냐? 거주 가능한 영토가 파괴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개념인데요. 영토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가 부딪히고 있고 살고 있는 세계는 이중적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의존하고 있는 터이자 장소이고요.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외적인 사물이 한편으로서는 뭔가 생산하기 위해서 채취해야 되는 자연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그 속에서 의존하고 살아가는 장소이다라는 거죠. 터를 빼앗긴 자, 장소를 빼앗긴 자가 녹색 계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소와 터를 왜 뺏기냐? 생산의 우위 속에서 이 세계를 갖다가 수단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터와 장소가 파괴되고 터와 장소를 잃은 사람이 녹색 계급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영토성을 중심으로 뺏는 자와 빼앗기는 자로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태학적으로 재구성한 계급 이론이고 녹색 계급과 녹색 계급의 반대 진영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생태학적으로 재구성된 계급을 제2열의 계급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관계 안에서의 지위를 중심한 계급을 제1열의 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1열의 계급과 제2열의 계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황금기는 생산이 계속 확대됐잖아요. 그 확대 생산 속에서 자본과 노동이
일종의 성장주의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주의 동맹은 일자리 동맹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자본 노동의 동맹이 있었고, 생성의 우위에서 녹색 계급이 누구냐, 영토를 중심으로 녹색 계급이 누구냐를 따지자 그러면은 제1렬의 계급, 그러니까 생산관계 중심의 계급에서 노동자가 반드시 녹색 계급인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고, 자본가가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반녹색 계급인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많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이론처럼 들리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네, 일단 뭐 생산의 우위 그리고 생산주의 속에서 자연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생성의 우위 속에서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면 현재의 생산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죠.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죠. 뭐 이분들은 이제 탈성장론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탈성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진보는 돌격 앞으로 해서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성장 이렇게 해서 대중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황금기 자본주의가 그랬고 지지를 그렇게 획득했죠. 심지어 사회주의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태 전환이라는 것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후퇴, 뒤로 가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녹색 계급이라는 새로운 어떤 계급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이 사람들 의도예요. 근데 뒤로 간다는 것은 이 저자들이 탈성장론에 기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탈성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탈성장을 만약에 GDP 탈성장이라 생각하면은 GDP가 줄어든다. 그런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GDP가 든다고 하더라도 이 화석연료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즉 GDP의 성장, 증가하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물질 변형으로 벌어들이는 이 소득의 증가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러니까 탈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GDP의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물질 성장의 축소를 뜻하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물질 성장이 줄어든다라는 것만이 핵심은 아닐 겁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물질 성장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총량이 줄어든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가, 생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탈성장보다 뭐 성장 중립적 관점. 총량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핵심은 어떻게 생산하는가. 그 생산이 환경 친화적인가. 그 생산이 생태적인가. 생산이 순환경제에 입각한 건가.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생산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뭐 짧은 팜플렛이니까 많은 것을 쓸 수는 없었겠지만 이 책이 건드리고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공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또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관계인데요. 생태주의적 어떤 계급 이론을 제출하잖아요. 녹색 계급이라는 개념. 이걸 제2열의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전히 생산 체제가 있고 생산 관계에서의 지위에 따라서 계급, 사회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이걸 이제 라토르는 제1열의 계급이라고 그럽니다. 제1열의 계급과 제2열의 계급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라토르는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가 반드시 녹색 계급인 건 아니다. 그거야 뭐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의 노동자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한다 그러면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지 않는 한 자신이 일자리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엇물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조건이라 그러면은 노동자 계급이 녹색 계급일 수 있는가? 어떤 조건이라 그러면 자본가 계급이 조건부로 녹색 계급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 사회계급과 녹색계급의 관계에 대해서 좀 불철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한계 같습니다. 그럼 녹색계급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형성된다. 이 저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녹색계급일 수 있고 또 아무도 녹색계급이 아닌 상태에서 계급의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그 어떻게 녹색 계급을 형성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0세기 계급 이론을 반추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기에 그러니까 1950년까지 계급 이론은 주로 객관적 계급 이론이죠.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생산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가 계급, 노동자 계급, 그리고 농민, 지주 이렇게 계급을 구분하는 객관적 계급 이론이었어요.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 계급이론 조금 달라지는데 이런 객관적 처지가 그대로 계급의식으로 고양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영국의 역사학자 E.P. 톰슨 같은 사람들이 쓴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 같은 책이 그런 건데 계급이란 역사적인 문맥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형성이 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급 의식이죠. 단순히 객관적인 처지뿐만 아니라 녹색 계급에 대해서도 브루노 라투르는 사실은 계급 의식에 입각한 계급 이론에 훨씬 더 많이 기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처지에 따라서 어떤 사회 계급은 녹색 계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녹색 계급이 형성 중이고 이 형성 중인 녹색 계급은 사실은 잠재적인 다수파고 어떻게 하면 이 녹색 계급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화두를 던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1세기 계급 이론은 녹색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논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워낙에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 사회계급과 생태적 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정치학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결정적인 한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녹색 계급이 형성되는 계급이다 그러면은 예컨대 에너지 전환과 같은 쟁점이 있다고 할 때 먼저 객관적 실체로서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찬반이 있고 또 중립이 있고 그래서 일종의 전선이 거지고 그 쟁점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적대가 이 사회적인 객관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럴 때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한쪽은 녹색 계급이고 한쪽은 반녹색 계급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급 구조가 형성이 될 겁니다. 만약에 라투르가 일종의 주관적 계급의식을 중심으로 한 주관적 계급 이론에 서서 녹색 계급을 주장하고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중이 먼저 그러니까 푸블리쿰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쟁점이 푸블리쿰 공중을 형성한다라는 뭐 쟁점 정치적인 문제들을 이 책에서 좀 더 분명히 선명하게 좀 다뤘으면은 그 저자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책이 주는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서 한 꼭지씩만 손꼽으신다면 어떻게? 일단 오래간만에 나온 정치 생태학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생태학 저서들이 사실은 이 생태 전환을 위한 기획 그리고 동시에 사회 구조의 변화를 담아가지고 어떤 기획서처럼 보이는데 이 책은 전혀 다른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동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대중을 생태적인 전환의 관점에 동원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계급 이론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역시 그 기획 의도 그 자체가 불철저하다라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회계급과 녹색 계급 이론이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백이 있다라는 거고 여전히 기획은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생산을 어떻게 재조직할 건가, 생산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재조직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뒤로 가자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불철저하다. 불철저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뒤로 가자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대중을 조직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객관적 계급 이론이 아니라 주관적 계급 이론이라고 그러면 계급을 형성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했어야 된다. 그게 에너지 문제인지 아니면 생물 다양성 문제인지 뭔가 현재 녹색 계급을 형성하기 위한 쟁점에 대한 제시가 좀 불분명하다. 이 공적 공간의 공백을 채워나가자라는 얘기만으로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근데 이거는 별개로요. 네, 유럽에서 지금 이런 예술품이 뭔 소용이야. 지금과 멸망하는 내리면서 막 그거 뿌리고 다니는 환경단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계급 주체로 등장할 수는 없는 그 사람들이 녹색 계급이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레타 툰베리가 녹색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 형성인데 그 의식적 형성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거리에 촛불 시위를 만들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그냥 녹색 계급이란 말만 할 뿐이지 뭐 거의 하는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철학 자체가 문제다 이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계급 이론에 정통하지가 않아. 계급 이론이라는 것은 전쟁이거든. 전쟁 그 자체를 전쟁을 하자는 건데 수행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어떤 포지셔닝이 안 되면은 군대가 조직이 안 된다. 이런 한계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계급 이론이라는 게 유효한 거긴 뭐 유효하면 유효할 수도 있고 유효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죠.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 식으로 보자 그러면은 생태적인 어떤 도전 앞에 노동자라고 해서 생태 전환을 동의하는 게 아닌 일자리가 잃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객관적 처지가 그대로 잠재적인 어떤 행동의 동선을 갖다가 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건 분명합니다.